윤석열 씨 측에서는 3명은 탄핵 인용 안 할 것이다. 네.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네. 3명은 진보지만 5명이 중도 보수인데 그중에 2명은 모르겠고 3명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 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굳게 믿는데요. 뭐 근거가 근데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좀 막 던진다. 네. 그렇죠. 이런 좀 느낌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뭐 이미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뭐 아예 심판 이익도 네.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50년 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군사 독재 정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의식 때문에 많은 불안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경제도 엄청 타격을 네. 받았는데 아무 지금 문제 없는 평안한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이 현 상황들을 전혀 읽지 않는 좀 상식 밖의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이 답변의 내용으로 좀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들도 아마 그런 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거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재판을 해줄 거다. 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정치적으로 내가 복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뭐 내란 사태, 계엄 자체를 망상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헌법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망상 속에서 사고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어떻게 자기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런 망상을 지금 생각하는지도 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거부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라. 가서 소환조사 해가지고 네 정정당당함을 밝혀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불법적이고 영장이 제대로 발부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자꾸 선동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굉장히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그런데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아니 뭐 개그합니까? 그렇죠. 아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검사 출신이라는 건지 도대체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성대모사 하시는 아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도 저질들이에요, 저질. 밝혔죠. 지휘관 메모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네. 이걸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네. 막 녹취 뭐 그리고 이 메모 이렇게 한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지워라 막 이런 것까지 다 써놨던데 그건 너무 빼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막 내뱉은 말들이 다 있는데 그걸 네. 전혀 잊어먹은 건지 아니면 너무 뻔뻔해가지고 본인은 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하지 못하도록 다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뭐 평온하게 다 해프닝처럼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정신 상태도 네.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냥 전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바로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그냥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을 이제 손절하고 네.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시스템을 빨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대선 후보도 좀 내놓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그러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마땅하게 자기네들 쪽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뭐 윤석열 씨를 어쨌든 비호하는 방향으로 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바뀔 것 같거든요. 저런 바뀌죠. 말. 네, 금방 네. 선전할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네. 뭐 권 씨들 이런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판이 바뀌면요 대선 후보가 당을 리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윤석열하고 손절 안 하면 뭐 미래도 없고 당장도 뭐 너무 형편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바뀔 텐데 그때 또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여당 측에서는 뭐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뭐 주장도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고 뭐 억지더라도 그냥 맞습니다. 억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이제 심산인데 그게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이미 우리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하고 경제는 불안한 상태로 위기 상황으로 계속 치닫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여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최소한의 자기 적극 지지자들만 모아서 가면 된다 이제 이런 태도일 것 같은데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은 여당 내에서도 이성을 이제 찾는다면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게 답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 국면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면에서 이제 빨리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거기서 그걸 빨리 준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시나리오 좀 우리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이제 저는 솔직히 공수처가 뭐 영장 재집행 못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이 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은 다시는 특히 주말에 월요일날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조사 못하고 그냥 그거밖에 사실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거나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체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는 시간 문제다? 체포할 거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자, 내란 사태가 3일 날 있었어요. 12월 3일. 오늘 1월 3일입니다. 한 달 만에 한국에서 한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렇게 영장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핵도 단박에 못했잖아요. 일주일이나 걸렸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12월 7일에 못한 걸 12월 14일에 했듯이 1월 3일에 못한 걸 1월 5일에 하고 6일에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하고 자 분명한 건 뭐냐면 내란의 주범 윤석열은 시간 문제지 조만간 체포되고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거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요? 영장 재집행을 안 하면은 그러면 저런 수사기관이 왜 필요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빨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포기하고 그걸 다시 뭐 국수본으로 돌리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난 여론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비하면은 다시 또 영장 재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국회도 뭐 상당히 압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일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1월 6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아마 다시 체포영장을 재발급받으려고 그러진 않을 거고 그때 이제 최악은 이제 다시 또 뭐 윤석열 측과 이제 뭐 언제 이미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짓을 또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 결국은 뭐 구속영장 청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또 그걸 갖고 집행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 윤석열이나 거기에 내란에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금도 시간을 끌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국민들로부터 그 이미지가 추락하고 더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구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영장 재집행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말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할 거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이번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한 번에 체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다음번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번에 실패를 사례로 더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지지자들은 더 많이 모여들 거고요. 그래서 더 어렵겠지만 반드시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재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그 구속영장을 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저쪽 이제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거의 반반 무슨 쟁점인 것처럼 받아 써주고 있고 특히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지금 대리인이 한 얘기인데 공수처장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공수처장이 내란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더라고요. 네, 공수처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뭐 잘못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과거 어떤 이력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언론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이제 물타기를 하고 마치 이쪽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허위 선동과 관련해서도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평소에는 절대 보지 않는 채널이긴 한데 연합뉴스를 틀어놨어요. 그 중간에 잠깐이라도 뉴스를 끊기가 싫어서 근데 틀어놨는데 와 연합뉴스에서도 완전히 무슨 기계적인 중립을 정말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거죠. 사실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것도 이게 50대 51대 중립을 지키는 게 기계적인 중립인데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는 방향을 마치 동등한 입장으로 세워준 것 자체가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된다. 모든 이야기 끝에 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상식이 정말 말이 안 되는데도 네. 그 변호사들은 나와서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구나.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정말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사실 미리재단 사건 터졌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증도 했었었고 잘못한 것 때문에 원래 검찰에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씨가 살려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박정주 경호처장도 역시 옛날에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공천 2번이나 받고 선거도 나가고 결국은 또 그쪽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거의 뭐 대통령하고 같은 그냥 일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언론 플레이하면서 마치 엄청 합리적인 사람인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는 그 말도 안 되는 게 좀 드러나서 문제가 있었었고 오늘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너무 많아요. 경호처장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을 공무원이 막았다 그러면 이건 거의 파면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지금 경호처장을 파면시켜야죠 먼저. 그걸 안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못하는구나. 여러 정치적인 눈치를 보거나 여전히 사실상은 이제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경호처장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징계 절차를 회부를 하든 지시를 해서 법원의 영장을 막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그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 사법제도라는 것도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준 것들인데 그거를 행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들은 뭐 역사적으로 큰 오점으로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이걸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구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위법한 태도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만 하더라도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2명 구속한 거 말고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기동단 단장들이 있고 그런데 국회 경비대장도 지금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게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 그리고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다 각각이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핵심적으로 사회적 관건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몇 명이나 있을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요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서두르고 재투표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말 당장 궁여지책으로 공수처가 뭘 해야 되고 궁여지책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뭘 하는 상황이지만 특검을 통해서 푸는 것만이 사실은 완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좀 교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